제 이름은 박경숙입니다. 올해 72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지요. 남편과는 10년 전에 사별했고 두 아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봄날 아침 늘 그랬듯이 텃밭에 나가 상추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내 손으로 기른 채소를 먹을 생각을 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따스한 햇살이 등을 비추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첫째 아들 석태가 서 있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허리 아픈 것도 잊고 일어났습니다. 석태야, 오랜만이구나. 어쩐 일로 왔니? 석태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뭐하러 왔겠어요? 돈 좀 꿔달라고 왔지? 아들의 무례한 말투에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왔으니 피곤해서 그러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그 말이 가슴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아온 것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집으로 들어가는 동안 석태의 뒷모습을 보며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꼬마 석태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하고 부르며 달려오던 모습, 중학생이 되어 사춘기를 겪으며 말수가 줄어들던 때, 대학에 합격해 기뻐하던 날, 그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석태의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거절당했고 이제는 제게 돈을 빌리러 온 것이었죠. 석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이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석태의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석태는 알고 있을까요? 그 돈은 제가 평생 모은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제 노후를 위한 유일한 재산이었죠. 3천만 원이라니 그건 내 전 재산이야. 제 말에 석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니, 뭐 어때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다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당연하지. 석태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그것도 아들이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다니요. 그 순간 석태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키운 아들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라는 생각에 결국 통장에 있던 3천만 원을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과 함께 제 꿈과 희망, 그리고 노후에 대한 계획들이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래, 가져가거라. 하지만 꼭 갚아야 한다. 석태는 돈을 받자마자 서둘러 떠났습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너무 허전해져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을 도왔으니 잘한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뒤로 석태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도 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바빠서 그럴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들기 전 석태의 안부가 궁금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여름이 한창일 때 둘째 아들 석봉이 가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을 보니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큰 손주 민서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작은 손주 지우는 5살이 되었더군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집안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석봉 부부가 곤란한 표정으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애들 좀 봐주세요. 한 달만요. 한 달이라니, 그건 너무 길지 않니? 에이, 뭐가 길어요. 어머니 심심하실 때 애들이랑 놀면 되잖아요. 우리도 편하고 좋잖아요. 석봉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심심해서 손주를 봐주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주들의 눈망울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한 달만이다. 네, 한 달만요. 꼭 데리러 올게요. 결국 동의했고 석봉 부부는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즐거웠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밥을 먹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마당에서 놀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에너지가 넘쳤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는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돌봐야 했고 아침에는 제일 먼저 일어나야 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지만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그런 고통도 잊혀졌습니다. 그래도 날이 갈수록 힘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예요?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지우가 장난감 뺏었어요. 끊임없는 요구와 질문에 때로는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경숙 씨, 내가 애들하고 잠깐 놀아줄게요. 아이고, 지우가 장난꾸러기네. 내가 좀 봐줄게. 이웃들의 따뜻한 말과 도움으로 겨우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한 달이 지나도 석봉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뜸해졌죠. 가끔 오는 전화에서는 조금만 더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일이 좀 길어졌네요. 조금만 더 봐주실 수 있죠?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세 달이 되어 갔습니다. 점점 지쳐가는 제 모습을 보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죠. 결국 석 달 만에 석봉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데려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집안이 엉망이네요. 아이들 옷도 제대로 안 빨아입혔나 봐요. 냄새나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만 흘렀죠. 석봉 부부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허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그제서야 쉴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계속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시달렸었네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아들들이 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꼭 올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들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배추로 김치를 담그고 들에서 캔 고구마로 맛있는 고구마떡도 만들었습니다. 송편을 빚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적 석태와 석봉이 송편 빚는 것을 도와주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석태야, 송편 속은 파트로 할까, 깨로 할까? 제가 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파지요. 어린 석태가 신나게 대답했죠. 석봉아, 너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깨요. 석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눈앞에 선연히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이번엔 꼭 와주겠지 하는 희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추석 전날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아들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방도 정리했죠. 옷장에서 아들들의 옛 옷을 꺼내 빨아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며 아들들을 기다렸습니다. 내일은 꼭 올 거야. 이번에는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추석 당일 두 아들 모두 전화로 연락해 왔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던 저는 전화벨 소리에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못 가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석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석봉이 있다고 생각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석봉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애들이 아파서 못 가요. 다음에 갈게요. 그 순간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였겠지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수화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일 열심히 해라. 겨우 이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차려놓은 음식을 바라보며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이제는 제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혼자 차례를 지냈고 음식은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경숙 씨,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우리랑 나눠 먹다니 감사해요. 옆집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송편이 맛있네. 내년에도 꼭 나눠주세요. 건너편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웃들의 말에 위안을 얻었지만 그날 밤 텅 빈 집을 바라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우리 아들들은 이럴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어렸을 적 아들들과 함께 송편을 빚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석태와 석봉이 장난치며 송편을 빚고 제가 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시절이 그리워 눈물이 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자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들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늘 그랬듯이 몸이 아프면 참고 견디면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도 내렸다 올렸다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며칠을 그렇게 앓다가 결국 이웃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폐렴이십니다. 바로 입원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들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입원하자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아들들에게 연락했지만 둘 다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가요. 죄송해요. 아들들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들에게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을 이장님의 도움으로 입원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들들이 올까?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 동안 아들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경숙 씨, 얼른 나와야 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할머니, 제가 병원 음식 대신 끓여온 미역국 좀 드세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들은 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좋은 이웃들이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아들들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들들에 대한 기대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앓았던 병도 나았고 마당의 꽃들도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꽃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에도 조금씩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꽃에 물을 주는 일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면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곤 했습니다. 그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마당 한켠에 심어둔 개나리가 노란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담벼락을 따라 자라던 철쭉도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겨우내 잠들어 있던 생명력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태가 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석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것이 기쁘면서도 무언가 부탁하러 온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석태가 찾아올 때마다 항상 돈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석태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지냈니? 저도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석태의 얼굴을 보니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왜 왔는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실 탁자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면서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등을 나누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역시나 석태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예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생겼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순간 아찔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생해서 장만한 집이었죠. 이 집에는 수많은 추억과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순간들, 남편과 함께 보냈던 소소한 일상들, 그 모든 것이 이 집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집은 제게 마지막 안식처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집마저 없어지면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노년의 거리로 내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석태야,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 집은 안 돼. 나중에 너희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태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꼭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실망과 분노가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석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 걱정은 안 하시나 봐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외면하시다니.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에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무리한 요구에 따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태야, 나도 내 사정이 있단다. 이 집은 내가 살아갈 유일한 곳이야. 너가 어렵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 집을 담보로 잡는 건 정말 위험해. 제 말을 들은 석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에이, 됐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죠. 자식보다 자기 편의만 생각하시고 제가 사업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석태는 화를 내며 돌아갔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다투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들에게 휘둘리지 않겠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석봉이 찾아왔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의 나무들은 짙은 녹음을 자랑하고 있었고 매미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석봉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또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과 함께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에 숨어 집에 없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고 숨소리가 들릴까봐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방 안에 숨어 있는 동안 시간이 매우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들리시죠? 문 좀 열어요. 석봉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불렀던 목소리가 점점 짜증 섞인 톤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 박경숙.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마침내 석봉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발로 문을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저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불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석봉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결의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그만 휘둘리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석봉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들렸습니다. 에이, 됐어요. 다음에 올 때 꼭 있어요. 그 말에는 위협과 함께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처음으로 아들의 요구를 거절한 날이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석태가 또 찾아왔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뭇잎들이 마당에 흩날리던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석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봐요. 급한 일이에요. 석태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어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좀 더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야, 박경숙, 문 열어. 내가 너 아들이잖아. 석태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발로 문을 차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몸은 떨렸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나도 내 삶이 있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씨. 죽었나? 아니면 진짜 없나? 에이, 됐어. 석태가 떠나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끈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젊었을 때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난 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겨울, 두 아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석태예요. 어머니, 석봉이에요. 추운데 문 좀 열어주세요. 두 아들의 목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에 숨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떨리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야, 이 할망구가 진짜 죽었나? 아니야. 분명 집에 있을 거야. 어디 갈 데도 없잖아. 아들들의 거친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 담긴 분노와 실망, 그리고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에이, 됐어. 다음에 와서 확실히 따져야겠다. 아들들이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제부터 나만의 삶을 살아야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습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제 인생이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마당에 피어난 꽃들을 보며 제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들의 방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올까봐 가슴 졸이며 살던 날들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대신 마을 노인정에서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곳에서의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노인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경숙 씨, 오늘도 열심히 하시네요. 노인정 회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문득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함께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때로는 소소한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에 웃음이 늘었고 마음의 짐도 조금씩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봉사도 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도 가르쳤죠. 처음에는 자신 없었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옛날 재봉틀을 꺼내 이웃들의 옷도 수선해 주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운 재봉 솜씨가 아직 남아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이웃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아들 생각도 덜 났습니다. 물론 가끔은 그들이 생각나 가슴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숙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활기차졌어요. 이웃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한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책 읽을 수 있어요. 어린 지우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삶이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내일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기대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핀 개나리와 진달래가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그들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문을 열자 석태와 석봉,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왔니?
제 차분한 반응에 아들들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석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어요. 석봉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들들의 사과에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단다. 너희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지내자꾸나. 제 말에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진심 어린 반성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석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의 삶도 존중하겠습니다. 우리도 변할게요. 석봉이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제 의견을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가끔 찾아와 안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주도권은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가끔은 혼자 산책을 나가 봄날의 따스한 햇살을 즐기기도 하죠.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없는 척했던 그날들이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때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옛날 사진첩을 꺼내 아들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때의 순수했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이제는 아들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 줄 수 있고 너무 멀면 가족의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가족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모라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있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혹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세요.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박명순이고 올해로 68살이 되었어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제 일과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상쾌해지죠. 산책을 마치고 나면 노인정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오랜 친구들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 낙이에요. 때론 게임도 하고 때론 라면도 끓여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제겐 인철이라는 외동아들이 있어요.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전화 통화도 이젠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어느 날이었어요.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손주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갔어요. 김할머니는 손주가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이 할머니는 손주가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며 어깨를 으쓱거렸죠. 우리 손주는 말이야. 요즘 로봇 만드는 걸 배운대. 앞으로 과학자가 될 거래. 최 할머니의 말에 다들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듣기만 했어요. 손주 자랑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손주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텅 빈 집에 들어서니 문득 아들 내외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후회도 들었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인철아, 엄마야. 잘 지내니?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서.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놀러 가도 될까? 아, 요즘 좀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 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대로 멀어질 순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음 날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인철아, 엄마인데 내일 잠깐 들러도 될까?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이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오세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오랜만에 아들 얼굴도 보고 며느리와 손주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멸치볶음, 며느리 입맛에 맞추려 노력한 된장찌개, 그리고 손주를 위한 달콤한 떡갈비까지 정성을 듬뿍 담아 준비했어요. 이렇게 첫 방문을 준비하며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할지 고민했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대사를 연습했어요. 인철아, 오랜만이구나. 보고 싶었어? 며느리, 그동안 잘 지냈니?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단다. 우리 손주 할머니다. 반갑구나. 버스에서 내려 아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막상 초인종을 누르려니 망설여지더라고요. 혹시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없나 싶어 한 번 더 눌렀죠. 그제서야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아들 인철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는데 인철이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 왔다. 잘 지냈니? 네. 인사를 나누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저 지금 좀 바빠서요. 며느리는 주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인사를 건넸어요.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바쁜가 보네. 괜찮아,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거실로 들어가 보니 손주는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손주는 어디 있니? 아, 민수요? 학원 갔어요. 인철이의 대답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 학원이 중요하지. 언제 오니? 글쎄요. 저녁 때 돌아올 거예요. 아들은 대충 대답하고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가져온 반찬을 보더니 어머니, 이건 왜 가져오셨어요? 저희 냉장고에 음식 많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좀 아팠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래도 엄마가 정성껏 만들었으니 먹어봐. 너 어렸을 때 좋아하던 멸치볶음도 있어. 인철이는 마지못해 냉장고에 반찬을 넣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되었어요. 손주가 곧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며느리가 나와서는 어머니, 저희 오늘 저녁 배달시켜 먹을게요. 민수는 학원 끝나고 친구 집에 갔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가 왜 왔는지, 무엇을 기대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녁 우리는 배달된 치킨을 먹으며 어색한 시간을 보냈어요. 대화라고 해봐야 맛있죠? 네. 정도였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들어가세요. 막차 놓치시겠어요? 인철이의 말에 저는 그만 일어났어요. 그래, 늦었구나. 가봐야겠다. 문 앞에 서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더 할 말이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조심히 가세요. 그 말을 끝으로 문이 닫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버린 걸까요? 그날 밤 혼자 누운 침대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꼭 더 좋은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하며 잠이 들었답니다. 첫 번째 방문 이후로 몇 주가 지났어요. 그동안 아들에게서 연락 한 번 없었죠. 허전한 마음에 며칠을 시름시름 앓다가 결심했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슈퍼에서 인철이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어머, 영호구나. 그래, 잘 지냈니? 네, 근데 아주머니, 인철이 소식 들으셨어요? 얼마 전에 과장으로 승진했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남의 입을 통해 듣다니.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죠. 아, 그래. 잘 됐구나. 겨우 이 한마디를 내뱉고 슈퍼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아들 인생에 무관심했나? 아니면 아들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그러다 문득 결심했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축하해 주러 가야겠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인철아,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별일은 아니고 너가 승진했다고 하더라. 축하한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당황한 듯 들렸죠. 아, 네. 감사합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엄마가 축하 인사도 못 전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제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아들의 목소리에서 죄송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죠. 그래,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엄마가 찾아가고 싶은데. 이번 주말요?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번에는 꼭 좋은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했죠. 토요일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선물도 준비했어요. 아들을 위해서는 고급 넥타이를, 며느리에게는 화장품 세트를, 그리고 손주를 위해서는 영어 그림책을 샀어요. 모두 제 형편에 비해서는 꽤 비싼 물건들이었죠. 하지만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미리 연락도 했으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 싶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인철이가 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 왔다. 축하한다, 아들. 품에서 선물을 꺼내 건넸어요. 어머니,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겸연쩍어하는 아들의 모습에 오히려 제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제 승진 축하 겸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말씀 안 드려서.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렸죠. 아, 그래. 잘 됐구나.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렴.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친구들에게 소개했어요. 저기 이쪽은 제 어머니세요. 친구들은 공손히 인사를 건넸지만 뭔가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손님들이 와서. 아니야, 괜찮아. 내가 갑자기 온 거지. 손주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어디 있니? 아, 민수는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시험 준비 중이라.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과 친구들은 저를 신경 쓰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그저 구석에 앉아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에 꼭 식사 한번 같이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래, 알겠다. 너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데 아들이 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니다, 괜찮아. 내 친구들이랑 즐겁게 보내.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어쩐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아들의 인생에 방해가 되고 있는 걸까? 이제는 정말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그날 밤 준비했던 선물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꼭 하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아들 집에 가지 않았어요.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니에요.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어느 날 우연히 시장에서 며느리를 만났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그래. 잘 지냈니?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아마도 지난번 일을 떠올리고 있겠죠. 저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 오세요.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며느리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그래, 고맙구나. 꼭 갈게. 그렇게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손주 민수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요. 영어 그림책과 함께 손수 만든 수세미도 넣었죠. 어서 오세요, 어머님. 이번에는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인철이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민수야, 할머니 오셨어. 며느리의 부름에 방문이 열리고 민수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손주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민수야, 이리 와봐. 할머니가 선물 가져왔어.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선물이요? 영어 그림책을 건네주니 민수가 기뻐하더라고요. 우와, 멋진 책이에요. 고마워요, 할머니.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철이의 회사 이야기, 며느리의 요리 비법, 민수의 학교 생활.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랑 같이 놀아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할머니가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까? 민수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앉았어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민수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호랑이가 담배를 피워요? 어떻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말이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라 그렇단다. 그때는 동물들도 사람처럼 살았대.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민수의 표정이 계속 변했어요.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죠.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었어요. 민수야, 재미있었니? 네, 할머니,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이야기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방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민수야, 이제 그만하고 공부할 시간이야.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굳어 있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민수가 공부할 시간이에요. 요즘 경쟁이 심해서 쉴 틈이 없거든요. 순간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조금만 더 할머니랑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민수야. 너도 알잖아.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며느리의 말에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섰죠. 그래, 민수야. 할머니랑은 다음에 또 놀자. 공부 열심히 해야지. 민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을 나오면서 며느리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요즘 아이들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도 좋지만 너무 시골스러운 이야기는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영어나 코딩 같은 걸 가르쳐야 해서.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래, 알겠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거실로 나오니 인철이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가셔야 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봤어요. 민수가 방문 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작게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오늘 하루를 되새겨 봤어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결국 또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내가 너무 구식인가? 요즘 세상에 맞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민수와 보낸 시간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며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 가족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요즘 세상에 맞는 할머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변화해야겠다고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순 없잖아요. 먼저 요리학원에 등록했어요. 할머니, 요리학원은 처음이시죠? 젊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물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늦었지만 배우고 싶어서요. 멋지세요. 열정만 있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어요. 열심히 배웠죠. 파스타, 리조또, 샐러드. 처음 해보는 요리들이었지만 재미있었어요.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로 강의를 해준다기에 신청했죠. 어르신들 카톡 보내는 법 아시죠? 강사 선생님의 질문에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워볼게요. 강사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아들에게 카톡으로 동영상도 보내고 민수 사진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영어 그림책도 빌려왔어요. 민수에게 읽어주고 싶어서요. 발음이 서툴러 혼자 연습도 많이 했답니다. The cat is under mat.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어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어요. 조금씩 변화하는 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인철아, 엄마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특별한 일은 아니고 내가 요리를 좀 배워서 대접하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인철이가 대답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갈게요. 설레는 마음으로 토요일을 기다렸어요. 배운 대로 파스타와 샐러드를 준비했죠. 테이블 세팅도 잊지 않았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어요. 어서 와, 인철아. 민수야, 할머니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은 놀란 듯 보였어요. 식탁에 앉아 제가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어요. 어머니,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인철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요즘 배우고 있어. 어때,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민수도 파스타를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식사를 마치고 민수에게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었어요. The cat is under mat. The dog is in the log. 서툰 발음이었지만 열심히 읽었어요. 민수가 박수를 쳤어요. 와, 할머니, 영어도 하시네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죠. 어머님, 죄송한데 그 책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책 안 봐요. 민수야, 이제 공부할 시간이야. 순간 마음이 아팠지만 애써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렇구나. 민수야, 열심히 공부해야 해.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변해도 소용없는 걸까?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더 노력하자. 그렇게 다짐하며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어요.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 저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동안 배운 것들을 활용해 아들 가족과 더 가까워지려 노력했어요. 카톡으로 자주 연락도 하고 가끔 집에 초대해 새로 배운 요리도 대접했죠.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벽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민수의 운동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인철아, 민수 운동회에 할머니도 가도 될까? 글쎄요. 어머니, 운동장이 좀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아들의 망설이는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지만 고집을 부렸어요. 괜찮아. 내가 조용히 구경만 할게. 민수 응원도 하고 싶고. 결국 아들이 허락했어요. 운동회 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어요. 운동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어머니, 여기에요. 인철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자리에 앉아 민수를 기다렸죠. 달리기 시합이 시작되고 민수가 출발선에 섰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죠. 민수야, 힘내라. 할머니가 응원한다. 그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너무 큰 소리로 하시면 민수가 부끄러워할 거예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저 응원하고 싶었을 뿐인데. 민수의 달리기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죠. 자,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도시락이야. 다 같이 먹자. 하지만 며느리가 저를 말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준비한 도시락이 있어요. 어머님 것은 어머님이 드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운동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까? 그날 이후로 아들 가족과의 관계가 더 서먹해진 것 같았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인철아, 우리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있잖아. 할머니가 너무 구식이고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목소리가 떨렸지만 꾹 참고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나도 노력하고 있어. 변하려고 해. 너희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대 차이라는 게.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래, 알아. 하지만 우리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오랜만에 아들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은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그렇게 다짐하며 또 다시 힘을 내봤답니다.
갈등 끝에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인 인철이의 제안으로 저는 아들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에 가슴이 설렜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 오세요. 하룻밤 묵고 가시면 어떨까요? 인철이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어요. 그래, 고맙다. 꼭 갈게. 설레는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렸어요.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죠. 결국 손수 만든 김치와 약과를 준비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단장을 하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들뜨고 가벼웠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 잘 지냈니? 집 안으로 들어서니 민수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민수를 안아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인철이가 다가와 짐을 받아들었어요.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인철이의 회사 이야기, 며느리의 요리 레시피, 민수의 학교 생활.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행복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어머님, 저녁 준비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의 말에 기쁜 마음으로 주방으로 향했어요. 함께 요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죠. 어머님, 요즘 요리 배우신다고 하셨죠? 어떠세요? 재밌더라. 너희한테 배운 것도 많아. 며느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수와 함께 TV를 보았어요.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민수가 좋아하는 만화도 함께 봤죠. 할머니, 다음에 또 와요. 재밌어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어머니, 이제 주무세요. 방은 여기예요. 인철이가 방을 안내해 주었어요. 고맙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 방에 들어가려는 순간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잠옷은? 며느리의 말이 끊겼어요. 뭔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죠. 왜 그러니? 잠옷 안 줄 거야? 저 어머님. 죄송한데 잠옷을 드리기가 좀. 순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며느리가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어요. 실은 어머님이 입으신 옷은 다 버려야 해서요. 세균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죠.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그렇게 더럽다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황급히 말을 이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위생이 중요해서. 하지만 이미 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알겠다. 내가 가야겠구나. 떨리는 손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인철이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어디 가시려고요? 집에 갈 거야.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구나.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오해가 있었나 봐요. 인철이가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짐을 싸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민수가 울면서 따라왔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민수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나중에 또 올게. 울지 마. 밤늦은 시간 저는 아들 집을 나섰어요. 인철이가 뒤따라 나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끼리 잘 살아라. 엄마는 이제 방해 안 할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된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 텅 빈 방을 보니
더욱 서러웠어요. 이불 속에 파묻혀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싫어졌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꺼려졌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인정 친구 김할머니가 찾아왔어요. 명순아, 요즘 왜 안 나와? 다들 걱정하고 있어. 친구의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죠. 김할머니가 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명순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정말요? 그래. 하지만 난 그때 깨달았지.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김할머니의 말에 뭔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래요. 제 행복은 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꼭 아들 가족과의 관계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죠. 할머니, 이 이야기 정말 재밌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제 마음도 조금씩 밝아졌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어요. 꽃꽂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닭할머니, 센스가 정말 좋으세요. 선생님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몇 달이 지났어요. 아들 가족과는 연락이 뜸해졌지만 그래도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죠.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이대로 연락이 끊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걱정도 줄어들더라고요.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더 이상 아들 가족의 눈치를 안 봐도 되니 말이에요. 제 시간을 온전히 제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만난 할머니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이가 되었죠. 영순 씨,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아.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꽃꽂이 실력도 늘어서 이제는 작은 전시회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할 때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하는 생각에 자신감도 생겼죠. 가끔은 민수 생각이 나기도 해요.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을까? 친구들과 잘 지내나? 그래도 이제는 그리운 마음보다는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커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아들이나 며느리를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더 편하네요.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TV를 보다 보면 문득 가족의 온기가 그리워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해요. 괜찮아, 명순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내겐 또 다른 가족들이 있잖아. 그래요. 제겐 또 다른 가족들이 생겼어요. 봉사활동에서 만난 아이들, 꽃꽂이 교실 친구들, 노인정의 할머니들.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 진짜 가족 못지않게 따뜻함을 느껴요. 이제는 아들 가족에게 연연하지 않아요. 전화가 오면 받겠지만 굳이 제가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거리를 두니 서로에 대한 미움이나 서운함도 줄어든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롯이 저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가족과의 관계로 고민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제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아들, 며느리와 관계를 잘 이어나가셨을까요?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는 때가 올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항상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랄게요.